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한국과 체코의 교역 규모는 44억 1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체코 경제 협력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양국의 재무장관은 회담을 열고 원전 건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체코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20일 체코 재무부에서 만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회담으로 우리 경제수장이 체코 재무부를 찾은 건 처음입니다. 우선 양국 재무장관은 향후 원전 건설 관련 금융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필요시 금융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두코바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팀 코리아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정부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한 체코 국장급 경제대화를 신설하고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거시경제, 재정, 금융 분야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첫 회의는 내년 상반기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진출 확대를 위해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도 강화됩니다. 이번 체코 방문에서 양국 5개 국책금융기관 간 금융협력 MOU가 체결돼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공동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원전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체코 방문은 양국 관계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경제협력 수준에서도 질적 변화가 시작된 티핑 포인트, 임계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체코 산업통상부와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 협력 MOU를 체결해 전력, 에너지 관련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원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협력의 길이 열렸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80% 크기의 체코. 비교적 작은 면적의 나라지만 유럽의 정중앙에 자리해 철도 총 연장 길이는 9,355km로 우리나라의 약 1.8배에 달해 유럽에서 가장 촘촘한 철도망을 자랑합니다. 체코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50년까지 독일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체코의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가 철도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고속철도 분야에 특화한 정책과 법령, 기술 기준을 교류하고 고속철도 사업 계획과 건설뿐 아니라 운영과 유지 보수에 대한 기술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 간 고속철 협력 MOU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유럽 철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K철도 수출 판로 개척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인 현대 로템의 경우 이번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체코의 철도 차량 제작사와 상호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보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은 철도 협력 워킹그룹 회의도 열어 한국의 GTX 사업 사례 공유에 이어 독자 기술로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 신호 시스템도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철도와 공항 등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전 협력으로 더 늘어날 양국의 교류와 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월 한 체코 항공회담을 통해 합의된 항공편 확대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북한이 지난밤 사이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보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2차례 5,500여 개에 달하는데요.
군 당국은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도심 하늘에 북한이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이 떠다닙니다. 22일 저녁부터 23일 아침까지 북한이 띄운 12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이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가운데 30여 개가 경기도와 서울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계속되는 상황. 합참은 입장문을 통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나 화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풍선을 띄우거나 소리를 만들거나 하는 그 도발 주체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또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